리움에서 현대 미술 상설전을 보고 기획 전 인간 7개의 질문을 보러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는 길 로비에서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청동 조각 작품 거대한 여인도 볼 수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류 전체의 삶은 파편화되었습니다. 이번 기획 전 인간 7개의 질문은 이 시기에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의도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 7개의 질문들은 거울 보기, 펼쳐진 몸, 일그러진 몸, 다치기 쉬운 우리, 모두의 방, 초월 열망, 낯선 공생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인간 존재와 우리를 둘러싼 관계들을 이해하고 지금까지 당연시해온 인간적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전시라고 합니다. 7개의 질문마다 제가 인상 깊었던 작품들 위주로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거울 보기.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존재를 정의 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몸은 우리의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얼굴은 인간 스스로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몸의 부위로 개개인의 자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 작품은 론 뮤익의 마스크라는 작품입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와 똑 닮은 거대한 인간의 모습에 마주하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탐구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하이퍼 리얼리즘, 극사실주의 작품으로 실제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작품을 직접 보게 되면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론 뮤익은 1958년 호주 출생의 하이퍼 리얼리즘 조각가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제작하면서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제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작품의 크기는 우리의 인간 모습보다 크게 혹은 작게 표현하면서 동질감과 동시에 이질감을 느끼게 합니다. 내 작품이 비록 표상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내가 포착하고 싶은 것은 인간적 삶의 깊이이다. 론 뮤익이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펼쳐진 몸. 앞으로 몸의 지위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1960년대 전후로 탈근대적인 움직임이 전개되면서 우리 인간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은 확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이 만든 이성 중심 세계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금지되고 억압된 것을 드러내는 등 자유로운 사상을 표현하는 몸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행위가 예술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진작가 기마타의 뮤지엄 프로젝트 중 니르바나 연작에 속하는 작품들입니다. 절을 배경으로 승려로 보이기도 하는 남녀 4명이 아크릴 상자 안에서 나체의 모습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태아처럼 쪼그려 있는 사람의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는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불안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다 보니 어쩌면 종교에 의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벌거벗은 종교인의 모습은 우리 보통 인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뮤지엄 프로젝트 시리즈는 박물관의 전시물처럼 아크릴 상자 안에서 개인 혹은 단체로 사람을 넣은 것을 표현하여 사람을 전시 유물처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일그러진 몸. 당신은 변종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우리 인간은 오래도록 이성적이고 완전한 모습을 꿈꿔왔지만 인간이 내면에 숨기고 있는 악의 본성, 폭력, 고통과 죽음의 이미지를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가 정해놓은 미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서양 문화사 속에서는 반인반수가 등장하기도 하고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속에서는 괴물, 좀비가 등장하는 등 우리 도처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한 존재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세상이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온 인간의 모습을 저항하는 비판의식을 드러내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롱고의 이 좀비들아 신 앞의 진실이라는 작품입니다. 인간, 좀비, 폐기된 로봇이 혼종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섬뜩한 모습과 더불어 역동적인 형태로 현실 속에 존재하는 듯한 실제감을 안겨주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번째, 모두의 방.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는 평등을 사수할 수 있을까요? 성, 인종, 계급, 문화의 차이로 발생되는 차별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논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평등과 다양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평등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술가들은 예술을 통해 평등을 사수하려는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러한 노력이 여실히 묻어나오는 공간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사진작가 신디 셔먼의 무죄라는 작품입니다. 전시장에 이 여성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작품의 크기는 벽 한 면을 크게 메울 정도로 거대합니다. 한 인물이 분장을 통해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성의 틀을 무효화하려고 했던 시도가 인상적입니다. 신디 셔먼 작품 앞에 있는 앨런 그린과 드라그셀, 셀크, 블랙이라는 작품도 인상적입니다. 나체 상태의 남자가 인어공주의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덴마크의 랜드마크인 인어공주상의 남성 버전을 통해 문화적 상징성을 전복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다치기 쉬운 우리.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타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나 자신을 확인합니다. 분리불안, 고독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취약성이기도 합니다. 시대의 변화로 인간은 공동체의 의미를 끊임없이 재구성해왔습니다. 소셜미디어가 그 예인데요. 클릭 한 번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끊기도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탐구하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옥선의 해피투게더 작품입니다. 집집마다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마다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담겨져 있는데요. 제도와 상식의 편견에 맞서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다문화 커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니키 에스리의 히스패닉 프로젝트 작품들입니다. 작가 본인이 다양한 공동체의 삶을 경험하며 다중 정체성의 모습을 재현한 작품입니다. 여섯 번째, 초월, 열망. 우리는 무엇이 되고 싶어 이렇게 내달렸을까요? 과학과 예술의 결합으로 변해가는 인간의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전기와 동력은 공간의 의미를 바꾸었고 컴퓨터는 인간의 뇌의 기능을 확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인공물이 인간의 고유 능력을 대체하는 일이 현실화되면서 이전에 우리가 꿈꿔온 일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불의 사이보그 연작입니다. 거울의 착시 효과로 사방이 다 뚫려 있는 듯한 몽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이 인간의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다뤘다고 하는데요. 일본, 한국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기계인간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흰색의 사이보그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7번째, 낯선 공생. 우리에게 다양한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을까요? 인간은 수많은 생명체와 유기물, 무기물과 함께 살아갑니다. 어쩌면 인간은 지구에서 수많은 생명체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연을 파괴하는 게 당연시 해왔고, 인간이 살기 위해 다른 생명체의 존재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인간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 너머의 낯선 존재들과 미래에 마주할 새로운 존재와 함께 공존할 가능성도 염두해야 합니다. 이 작품은 헤더듀이 헤더보그의 낯선 자들의 얼굴들 이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보자마자 섬뜩한 느낌이 들어서 가까이 가기가 힘들었는데요. 용기를 내서 차근차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수집한 머리카락과 유전 형질의 분석을 바탕으로 탄생시킨 초상 조각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유전적 감시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의 용이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헤더듀이는 생물학, 컴퓨터의 활용, 조각, 그리고 상세 설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어떠한 분야든 예술의 대상이자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고 하네요. 이번 전시를 보면서 인간의 모습과 가치관을 저 또한 정형화되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본 게 아닌가 하는 반성도 했습니다. 파격적인 시도를 하는 의미 있는 작품들의 구성으로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안내문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고 보기가 힘든 전시도 있었지만 그만큼 의미가 큰 작품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